제가 이제 김대중 대통령을 처음 본 건 그 1987년 그 6월 항쟁 이후에 그 부평역에서 그 김대중 그때는 이제 대통령 선거에 나서기 전이죠. 나서기 전에 대중 연설을 한번 하신 적이 있어요. 부평역 앞에서. 그때 저는 이제 노동 현장에 좀 있었는데 그때 제 지금 아내 이제 여자친구하고 둘이 그 연설을 보러 갔었죠. 1987년 부평역 연설을. 왜냐하면 그 당시에 어쨌든 그 학생운동권이나 노동운동권에서는 정치인 중에서는 김대중은 정치인 이야기보다는 약간 제야 인사라는 이미지가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김대중을 지지하는 그런 분위기가 꽤 강했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또 듣기로는 뭐 장충단 1971년 장충단 연설부터 시작해서 한국의 정치인 중에서 가장 연설을 대중 연설 잘한다라는 그 전설처럼 이제 저희는 들었기 때문에 한번 그때 아마 김대중 대통령이 이제 87년 6월 항쟁 이후에 그 가택연금이라든가 정치활동 금지 같은 게 다 해제되고 처음으로 이제 대중 연설을 하는 자리였을 거예요. 그리고 부평역에서 한다길래 서울에서 가깝고 그래서 제 여자친구와 같이 둘이 가서 그 연설을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가 저는 처음으로 이제 김대중 대통령을 뵀던 때죠. 보니까 정말 연설을 잘 하시더라고요. 그 기억이 아직도 있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만난 거는 제가 한겨레 신문 들어온 다음에 정치부 기자로서 1대1로 본 적은 없고 이제 한겨레 정치팀하고 만나고 그럴 때 같이 뵌 적은 있는데 그거는 이제 여러 명이 같이 보는 거였기 때문에 그때는 그렇게 뚜렷한 거기에 대한 기억은 사실은 지금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2000년 8월에 제가 청와대를 출입하면서 이제 그때 다시 뵀죠. 그때는 조금 가까이서 진짜 프라이빗하게 조금 가까이서 이렇게 뵐 수 있는 기회가 좀 있었죠. 예. 전 89년에 입사해서 사회부에 한 4, 5년 있었고 그 다음에는 거의 정치부에 있었습니다. 그 1992년 대선 때부터 뭐 잠깐 뭐 워싱턴 특파원도 갔다 왔고 한 적이 있지만 현장 기자는 거의 정치부 기자를 했죠. 하다가 2007년 대선 때 이제 정치부장으로서 2007년 대선을 봤었고 그리고 2012년 그 문재인 대통령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싸웠던 2012년 대선 때는 편집국장으로서 그때 대선을 치렀고 그러니까 제 사실은 기자 경력은 거의 그 정치부 그리고 선거 대선과 총선으로 이렇게 쭉 이어져 왔던 그런 것 같아요. 또 미국 특파원 할 때도 그때가 2003년부터 2006년까지 했는데 그때도 2004년 미국 대선이 있었거든요. 조지 W. 부시하고 존 케리가 붙었는데 그때도 미국에서 이제 현장 취재를 좀 여러 번 갔었고 아무튼 뭐 기자 생활을 이렇게 돌아보면은 사실은 선거와 그런 거 빼놓으면은 사실 별로 얘기할 게 없습니다. 일단 87년 대선은 가장 기억에 남는 게 그 당시는 어쨌든 민주정부가 수립돼야 한다는 강렬한 열망이 있었지 않습니까? 모든 국민, 다수의 국민들 사이에. 왜냐하면 6월 항쟁의 성과물로 이제 직선제 개헌이 이루어졌고 그거에 따라서 대통령 직선제가 그해 12월에 선거가 있었으니까 당연히 민주진영이 정권을 잡을 것이라는 기대가 굉장히 컸는데 이른바 김대중, 김영삼, 양김씨가 분열하는 바람에 대선에 실패를 했죠. 그때는 그런 기억들이 많아요. 저는 그때 이제 노동운동권에 있었는데 굉장히 많이 그 싸웠던 기억들. 그러니까 DJ를 지지하냐, YS를 지지하냐. 그러니까 어쨌든 그 당시 이렇게 운동권의 가치라든가 지향으로 보면 DJ가 훨씬 가깝고 DJ가 가장 진보적이라는 평가가 많았지만은 현실적으로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조금 더 그 리버럴하고 조금 더 이렇게 중도적인 성격, 즉 표의 확장성이 강한 YS를 지지하는 게 맞다라는 그런 의견이 굉장히 대립해 왔고, 그 당시 기억은 아무튼 뭐 이렇게 회의라든가 뭐 이렇게 모임 같은 거 하면 굉장히 좀 치열하게 싸우고, 그것 때문에 감정이 굉장히 안 좋아졌던 기억들, 그런 기억들이 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이제 1987년 12월 대선에서 결국 노태우 씨가 당선됨으로써 그때 느꼈던 그런 어떤 좌절감 같은 것들, 결국 그것 때문에 이제 저도 사실 이제 노동운동을 그때 하다가 그 이듬해 이제 노동운동을 접고 한겨레 신문에 이제 입사를 하게 되죠. 그 이듬해. 근데 1992년 돼서는 이제 제가 정치부 기자로서 치렀던 거니까, 그때는 저는 그 YS를 담당했었습니다. YS 담당해갖고 매일 아침마다 YS 집에 가서 뭐 조깅도 같이 하고 밥도 먹으면서, 그러니까 이른바 그 당시 민자당 말진이었죠. 말진이었는데, 1992년 돼서는 어쨌든 그때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이거 YS가 될 거다라는 그런 대세론이 워낙 강했던 시기거든요. 3당 합당에 의해 갖고 민자당이 만들어졌고, 또 YS는 그 인구가 많은 영남 출신 후보고, 그에 비해서 DJ는 호남 출신이고, 그래서 이건 뭐 그 이제까지 뭐 정권 교체가 된 우리가 전례가 없고, 그러니까 그 당시는 취재를 하면서도 저도 그렇고 또 이제 한겨레 신문 정치부에도 다수는 취재를 하긴 하지만은 이건 YS가 될 것이다라는 어떤 그런 약간의 생각들을, 선입견 같은 것들을 좀 갖고 있었던, 그러니까 그 뒤에 이제 1997년 대선이나 2002년 대선처럼 막 가슴을 뛰게 하고 막 굉장히 긴장감이 넘치던 그런 기억들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1992년 대선. 그리고 결과도 결국은 십장 단상에 그렇게 돼 버렸죠. 아무리 이제 정주영 씨가 국민당 후보로 나오긴 했지만은 결국 이제 YS가 되는, 그러니까 어쨌든 그때는 워낙 강고한 보수 우위의 사회였으니까 어쩌면 그게 되게 당연하다고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별로 이렇게 열정도 좀 상당히 떨어져서 취재를 했던 그런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모르겠어요. 일반 신문사면 어떨지 모르겠는데 한겨레 신문이야 워낙 그 당시에 권위주의 정권에 반대하면서 그 노태우 뭐 김영삼 그 3당 합당을 반대하고 비판하면서 탄생하고 쭉 성장해온 신문사였기 때문에 야, 우리 당 후보가 돼야 된다는 생각은 안 나고, 사실은 한겨레 신문 기자들이 그 당시에 다수가 어쨌든 1980년대 민주화운동 하다 들어오신 분들이 많아갖고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일종의 민주화운동의 연장선상으로 이렇게 언론운동 한다는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이게 뭐 내가 출입하는 당의 후보가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보다는 한국 사회의 민주화, 그 당시에 정말 민주화가 그리고 정권 교체가 됐으면 좋겠다. 근데 굉장히 요원하다는 생각을 했죠. 그런 요원하는 생각 속에서도 어쨌든 그래도 이렇게 정권이 바뀌고 그 바꾸려면 어쨌든 김대중 후보가 돼야 되는 거니까, 그런 데 대한 강한 열망들이 한겨레 신문 내부에는 좀 가득 차 있을 때였죠. 어쨌든 정감이 있던 정치인 같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실은 한겨레 신문이 1988년 탄생할 때 DJ도 그 몇천만 원을 이렇게 내셨고, 한겨레 신문 주주고, YS도 그 당시엔 통일민주당 총재였으니까 몇천만 원 내갖고 그 둘 다 한겨레 신문의 주주였는데, 그 뒤에 보면은 물론 이제 YS가 3당 합당을 하기도 했습니다만은 굉장히 그 좀 YS에 대해 비판적이었거든요. 한겨레는 전반적인 논조가. 그리고 약간 친 DJ, 뭐 바깥에서는 뭐 사실 그때 한겨레 신문을 DJ 신문이라고 부르기도 했었거든요. 그럴 정도로 이렇게 좀 DJ 쪽에 이렇게
가까운, 왜냐하면 그 DJ의 가치라든가 그런 것들이 이제 한겨레하고 맞는 측면이 상당히 있으니까. 그래갖고 YS는 굉장히 좀 서운함도 있었고, 특히 3당 합당한 이후엔 저희가 굉장히 많이 그 YS를 비판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좀 한겨레에 대해서 섭섭하고 싫어하고 그런 것들이 많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말진이었기 때문에 매일 아침마다 상도동에 갔는데, 그러니까 가끔은 제가 아주 일찍 가면 기자가 저 혼자밖에 없어서 YS하고 이렇게 둘이 2층 응접실에서 앉아 있을 때가 있었어요. 근데 아마 요즘 정치인들 같으면 진짜 자기가 그렇게 싫어하는 신문사 기자가 와 있으면은 그냥 방으로 들어가 버리거나 아예 얘기를 안 할 텐데, YS는 그러지는 않고 그래도 꼭 어쨌든 얘기는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서 뭐 그때 했던 얘기가, 내가 한겨레 신문 주는데 한겨레 신문은 맨날 나만 이렇게 비판하고 그런 불만을 토로하긴 하지만 적어도 기자한테 이렇게 냉담하게 벽을 치지는 않는 그런 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 어떤 YS는 상당히 그 점에서는 뭐 폭이 넓은 정치인이었고, 또 그 당시의 전반적인 정치 분위기가 아무리 이렇게 자기를 비판하는 언론이라도 그 언론과는 어쨌든 그 대면을 해야 된다라는 분위기가 좀 상당히 정치권에 좀 팽배해 있던 그런 좀 열린 시대였죠. 지금보다는 훨씬 그 진영 간 대립이라든가 갈등이 좀 훨씬 적었던 그런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말진이니까, 말진은 가장 밑에서 움직이니까 말진들은 사실 그걸 경험할 수는 없을 거고, 일진이나 이진들은 아마 그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특히 일진들 같은 경우는 이른바 YS하고 친한, YS 흔히 장학생이라고 불렀던 그런 아주 친한 기자들은 굉장히 챙겼을 거고, 그건 YS뿐만 아니라 그 YS 측근들이 챙겼을 거고, 그에 비하면 이제 한겨레 신문 기자들한테는 그런 뭐 사적으로 챙기거나 몰래 이렇게 예를 들면 뭐 촌지를 준다거나 하는 것들은 전혀 없었죠. 그러니까 공식적인 관계, 공식적으로 어느 신문은 이렇게 잘해주고 어느 신문 못해주면 공식적으로는 똑같이 하지만 뒤로 비공식적으로는 YS의 친한 기자들은 별도로 뭐 자기들끼리 술도 마시고 저녁도 먹고 촌지도 오고 하고 그런 부분들이 한겨레 신문은 전혀 없었죠. 그러니까 저희는 오히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사실은 그때 제가 이제 민자당 말진이었는데 YS보다도 뭐 허주라거나 김윤환이라든가 민정계 쪽 인사들하고도 오히려 굉장히 친했던 기억이 있어요. 왜냐하면 민정계 쪽은 한겨레가 YS를 그렇게 그냥 세게 비판하니까 민정계 쪽 입장에서도 어떤 적의 적은 친구라고 한겨레에 대해서 오히려 조금 잘해주는 측면이 있었고, 오히려 민정계 인사들하고도 굉장히 좀 친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97년 대선 때도 저는 이제 쭉 그 당시 여당이던 민자당, 신한국당이었죠. 신한국당 출입 기자였고, 그래서 그 당시 이회창 이제 후보를 마크를 했었죠. 이회창 후보를 마크하면서 대선을 지켜봤는데, 그 당시는 진짜 그 굉장히 피가 마르는 그런 접전이었고, 또 나라 사정도 굉장히 안 좋았지 않습니까? IMF가 오고 그런 상황에서 대선이 열렸기 때문에 아무튼 굉장히 그 당시엔 긴박했고, 정말 저 분초마다 이렇게 상황이 바뀌는 듯한 어떤 이렇게 롤러코스터를 탄 듯한 느낌 속에서 대선을 치렀던 것 같아요. 한겨레 신문사 편집국 분위기도 굉장히 그랬고, 그래갖고 아직도 기억나는 게 그 당시엔 진짜 모든 기사, 이제 12월 정확히 며칠인지 모르겠는데 대선일이 있으면 누가 대통령이 될지에 따라서 그 다음날 신문을 미리 좀 제작을 해놓거든요. 왜냐하면 그 밤중에 이렇게 다 제작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뭐 1면, 3면, 5면처럼 그날의 이제 선거 결과를 담는 면들은 그날 제작하지만 그 이후에 이제 새 대통령에 관한 기사라거나 앞으로 이제 전국 운영이라든가 또 뭐 대통령의 사람들 같은 그런 기사들은 미리 다 제작을 해놓는단 말입니다. 그다음 정치부에서 DJ가 될 경우, 이회창이 될 경우 거의 그 신문은 그러니까 두 개를 미리 만들어 놨었어요. 만들어 놓고 만약 DJ가 되면 이걸 그냥 인쇄하고, 이회창이 되면 이걸 인쇄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상황을 지켜봤던 정말 피가 마를 듯한 어떤 긴박감 속에서 선거를 치렀던 그런 때였습니다. 2002년도 마찬가지였지만 1997년은, 그리고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IMF도 있고 또 이인재 씨가 이제 탈당을 해갖고 그게 이회창 후보의 패배에 이제 굉장히 결정적인 역할을 하죠. 그리고 DJH 연합도 이루어졌고 여러 가지 김대중 대통령에겐 좋은 정치 환경이 적용됐지만 그럼에도 우리나라 헌정사에서 현대사에서 한 번도 평화적인 정권 교체가 이루어진 전례가 없기 때문에 여론조사상으로는 조금 DJ가 앞서는 걸로 이렇게 나오더라도 대다수의 사람들은 아이 저러다 뒤집어지겠지 라는 생각을 솔직히 했어요. 그러니까 공무원들도 관료들도 이렇게 만나면은 걱정은 안 했어요. 아유 뭐 정권이 바뀌겠나. 그러니까 정권이 안 바뀌는 게 굉장히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던 시절이었죠. 지금처럼 선거하면 여야가 이렇게 5년마다 왔다 갔다 하고 그런 것들이 그 당시에는 생각을 못했고 저 보수 정권은 뭐 거의 영원할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사회 전반적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DJ가 조금 앞서 나가더라도 그것들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고 마지막까지 진짜 개표 결과가 TV에 이렇게 나올 때까지도 불안하고 굉장히 긴박함의 연속이었던 그런 선거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기억이 나는 게 그날 투표 날 그냥 12월 17일이었던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이회창 마크맨이었으니까 근데 투표가 끝나고 그 당시에 대선 직전에 그 한나라당하고 조순 총재가 아마 민주당이었을 거예요. 민주당하고 합당을 했어요. 둘이 조순 총재가 이제 한나라당의 총재로 왔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민주당 내에서 이 합당에 못하겠다 나는 저 이회창 지지 못하겠다 해갖고 노무현 대통령이라든가 김부겸 씨 같은 경우는 이제 저 민주당으로 갔던 거고 그랬었는데 그래서 그날 투표를 한 날 오후 한 5시쯤인가 이회창 후보가 저기 삼청동의 어디 한정식 집에서 조순 총재하고 둘이 저녁을 했어요. 저녁을 먹는데 저는 이제 당연히 마크맨이니까 따라갔죠. 그래갖고 두 분이 저기 방에서 이렇게 식사를 하면서 앉아 있고 기자들은 저 홀에 이제 테이블에서 식사를 하는데 6시 그때 아마 6시였을 겁니다. 6시 이제 투표가 끝나고 TV 화면에 저 방송사 출구조사 결과가 딱 발표가 됐거든요. 딱 발표되는데 DJ가 1%인가 뭐 1.1%가 이기는 걸로 딱 발표가 된 거예요. 그 순간 이렇게 방을 보니까 그 이회창 후보하고 조순 총재 얼굴이 완전히 그냥 굳고 그냥 흑빛으로 쫙 변하는 그 순간이 딱 기억이 나요. 그래서 야, 사실 후보 입장에서 얼마나 놀랐겠어요. 뭐 자기들이야 자기가 이길 것으로 생각을 했을 텐데 더구나 이제까지 뭐 선거를 이렇게 정권이 바뀐 전례가 없으니까. 근데 막상 방송사 출구조사에서 그렇게 딱 DJ가 이기는 걸로 나오니까 놀라고 이렇게 진짜 믿을 수 없다는 그 표정. 그게 그날 밤의 어떤 그 광경 중에서는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는 물론 이게 출구조사니까 이게 뒤집어질 수도 있다라는 기대를 하고 그 한나라당 당직자들도 개표를 보고 그랬는데 결국은 뒤져주지 않았고 새벽인가 그때 개표가 이제 한 2시 3시쯤이면 이제 거의 났으니까 새벽인가 저도 한나라 당사에서 그 개표 방송을 보고 이제 기사도 다 이제 마감을 하고 그 당사 앞에 있는 목욕탕 그 당시에는 사우나들이 24시간 하고 그랬었거든요. 사우나에 좀 목욕하러 갔었어요. 목욕하러 갔는데 마침 그 사우나에 누가 있었냐면 그 지인영 의원이라고 나중에 국회의원 용산에서 국회의원 3선인가 4선 하시고 문재인 정부에서는 행정 장관도 했던 분인데 그분이 그 사우나에 와 있더라고요. 본인도 이제 저기 지켜보다가 이제 완전히 대사 기우니까 사우나에 목욕을 하러 온 거예요.
그거 둘이 그 잘 알죠. 진영 의원은 이해창 총재, 당시는 굉장히 최측근이었거든요. 당시는 의원은 아니었지만 둘이 그 목욕탕에 가갖고 사람도 별로 없죠. 새벽 2시니까 뭐 새벽 2, 3시쯤 됐으니까 둘이 그 온탕에 이렇게 들어갔는데 그때 완전히 그 진영 변호사는 그때 변호사였는데 변호사가 넋을 잃고서 이렇게 그 온탕에 몸을 담그고 가만히 있더라고. 내가 그 앞에서 그 바라보면서 야, 참 그 얼마나 충격이 클까. 이게 선거란 게 이런 거구나. 라는 그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